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캐스트 2012 시간입니다. 저는 정치부 성한용 기자입니다. 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어제 투표율이 75% 이상 올라가면서 문재인 후보가 혹시 뒤집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요. 결과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최종 득표율이 박근혜 후보가 51.6%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48%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고요. 또 최초로 부녀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에 한겨레 캐스트를 진행하는 김의겸 정치사회 에디터와 함께 18대 대통령 선거 결과를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의겸 에디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선거 결과를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권역별 표심이 좀 크게 엇갈린 게 눈길을 끕니다.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뭐 다들 어제 방송을 보셨을 테니까 아시겠지만 서울과 호남 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다 박근혜 후보가 석권을 했죠.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부산, 울산, 경남에서 40% 가까운 선전을 하긴 했으나 충청에서 지고 그 여파로 인천과 경기에서까지 져서는 그 108만 표라는 표차를 극복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 궁금한 게 말이죠. 일단 부산 경남 얘기부터 간단히 해볼까요? 40% 가까운 득표율이면은 문재인 후보가 많이 따라갔다고 봐야 됩니까?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부산이 39.8인가 그랬죠. 예. 네, 새누리에서 문재인 후보를 35% 이하로 묶어놓겠다라고 했는데 40% 가까이 올라갔으니 문재인 후보로서는 자기 목표를 달성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목표는 달성했는데 영남 특히 부산 경남에서 얻은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좀 추가한 득표수가 다른데 특히 유권자 숫자가 많은 수도권에서 만회를 하지 못했고요. 네. 특히 이제 충청권에서 밀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패배 원인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뒤집어서 수도권에서 박근혜 후보가 선전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꼭 수도권에서만 선전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선전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오히려 지역별, 권역별보다는 세대에 좀 더 주목하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 50대가 좀 그렇습니다. 그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50대가 89.9%예요. 투표율이 그런 거죠. 투표율이 그렇죠. 네. 네. 굉장히 높은 건가요? 90% 가까이 되니까요. 다른 세대는 어떻습니까? 다른 세대가 20대, 30대도 20대가 65.2, 30대가 72.5 해서 평균치보다는 낮긴 하지만 그래도 20대, 30대도 나름 투표장에 많이 찾았다. 그러나 90%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경이적인 투표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50대가 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좀 주목을 좀 하고 싶은데요.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이제 조선과 중앙에서는 그걸 안보 불안감이 투표장으로 50대를 불러들였다 이렇게 분석을 하던데 저는 꼭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50대라 좀 아는데요. 네. 무슨 이번 선거에서 안보 불안을 느낀다는 뭐 제 친구들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건 뭐 과학적으로 검증된 분석은 아닌데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그 50대가 베이비 부머와 겹친다. 상당 부분이 55년부터 한국 전쟁 직후인 55년부터 63년까지 태어난 베이비 부머가 지금 우리 나이로 치면 50부터 58까지 해당이 되죠. 예. 이 사람들이 이제 은퇴를 이미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애들 교육시켜야 되지. 또 결혼도 시켜야 되죠. 교육은 대체로 끝났고요. 아, 그래요? 네, 결혼을 시켜야 될 나이. 결혼을 시켜야 될 나이죠. 예. 그런데 가지고 있는 집이 한 채 있더라도 또 집값은 요즘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그 불안감, 특히 이제 사회적으로 양극화가 되고 안전망은 아직 갖춰져 있지 않은 이런 불안감이 50대들로 하여금 뭔가 믿고 의지할 때를 찾게 만들었다. 심리적으로 기댈 곳을 찾게 만들었는데
문재인 후보나 민주당이 내놓은 방법은 이제 일자리 창출, 또 복지 확충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게 구호는 좋은데 보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그리고 또 복지 확충이라는 것도 도대체 어느 세월에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거고 당장에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게 잘 문재인 후보 쪽으로서는 문재인 후보 쪽의 답으로는 해결이 잘 될 것 같지 않으니 뭔가 조금 더 어떤 강력한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민간 경제를 그게 뭐 통제가 됐든 어떻게 되든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세력 또는 그런 정부에 믿고 의지하려고 한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50대가 전반적으로 좀 보수화됐다 이런 얘기인데요. 10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시킬 때 지금 50대들이 정확히 40대였죠. 그 당시에 이제 물론 20, 30대가 훨씬 노무현 후보를 많이 지지했지만 40대 지지율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노무현 정권을 만든 거는 그 당시 40대다 했는데 지금 그분들이 50대가 되면서 이번에는 박근혜 쪽을 좀 더 선택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좀 일반론인데요. 두 가지만 짚는다면 이번에 정권 교체를 원하는 유권자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구도가 여당보다는 야당에 좀 좋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대선이라는 것이 정권 교체냐 정권 창출이냐 이런 구도 싸움도 있지만 결국은 누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느냐 인물 경쟁 측면이 있는데요. 박근혜 그렇죠. 후보의 인물이 문재인 후보와의 인물 경쟁에서 좀 앞섰다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후보를 중심으로 또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 이번에 총 결집을 했다. 뭐 이런 두 가지 정도를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의 그 조선일보 제목에 첫 부녀 대통령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제 딸이라는 것이 박근혜 당선인이 애초에 정치를 시작한 출발점이기도 했고요. 그걸 잘 관리해서 대통령까지 되는데도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다른 원인이 있으면 추가로 짚어줄 만한 게 있을까요? 저 박정희 전 대통령 이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50대의 불안감하고 박정희 향수가 저는 서로 맞물렸다 이번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뭐 이른바 민주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세력이 박정희 시대에 대해서 독재자다. 그리고 얼마 전에 타임도 독재자의 딸 이런 식으로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번번이 저 박근혜 후보가 선거에 나오면 진짜 백전백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뭔가 그 인주 진보 진영이 포착하지 못하는 그런 강력한 체험을 우리 국민들이 한 게 아닌가. 즉 고도 성장 시대에 국가의 발전이 곧 자신의 삶을 개선시키는 그런 효과를 굉장히 생리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제적 불안기에는 그런 체험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느낌으로 다시 온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뭐 하나쯤 더 이야기를 한다면 충청인데요. DJ 때는 그 JP와 연대를 통해서 충청에서 이겼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수도권 이전이라고 하는 충청으로 수도권 이전이라고 하는 빅카드를 써서 또 충청을 이겼어요. 그러면서 두 대통령이 충청을 이길 수 있었던 일종의 특단의 카드가 있었는데 이번은 문재인 후보가 별로 내놓은 게 없죠. 내놓은 게 없고 오히려 그에 반해서 박근혜 후보는 테러를 당했을 때도 대전은요라는 말을 하고 또 유경수 여사가 충북 출신이지 않습니까? 또 그 인연을 또 많이 내세웠고 그래서 하여튼 충청에서 문재인 후보가 큰 표차로 좀 지면서 결국 108만 표라는 제법 큰 표차로 벌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됐죠. 그래서 한나라당 새누리당 정권이 10년을 집권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박근혜 당선인이 우리나라를
어디로 이끌고 갈지 관심인데요. 박근혜 후보는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사실입니다. 외신에서도 독재자의 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앞으로 저도 해외여행할 때 좀 걱정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당신 나라에서는 독재자의 딸을 대통령으로 뽑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해야 될지 좀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박근혜 당선인이 당선 직후에 뭐라고 했는지 직접 잠깐 듣고 얘기를 계속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는 분 없이 경제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국민 대통합이고 경제 민주화이고 국민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내년 2월이면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는데요. 2월 25일이죠. 어떻습니까? 김의겸 에디터는 박근혜 당선인하고 좀 잘 아시나요? 기자하면서 박근혜 당선인 취재한 적이 있습니까? 뭐 그냥 여러 기자 중에 한 명으로서 취재한 적은 좀 있는데요. 1대1로 좀 장시간 만난 적은 딱 한 차례, 한 10여 년 전에 있었습니다. 네, 어떤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개인적인 체험 같은 게 있습니다. 네, 그때가 2001년도인가 그런데요. 그때가 저 인도네시아에서는 메가와티, 그리고 필리핀에서는 아로요, 파키스탄이 부토, 이런 그 대통령 또는 총리가 탄생할 때였어요. 여성들이 네. 네. 그 여성 대통령이 또 다 아버지를 이어서 아버지가 정치인들이었죠. 네, 다 정치인들이거나 대통령들이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근혜 후보가 주목을 받았죠. 우리나라도 여성 대통령, 부녀 대통령이 탄생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주제를 포함해서 여성의 리더십 같은 걸 주제로 해서 한 1시간가량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의원회관에서. 근데 뭐 이번 시청자들께서 TV 토론에서도 느끼셨겠지만, 하여튼 좀 대본을 읽는 듯한, 그리고 자료를 보면서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막상 1시간이나 인터뷰를 했는데 기사를 쓰려고 하다 보니 쓸만한 내용이 또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시 흐름은 부녀 대통령이 탄생하는 거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탄생하기 어렵겠구나라고 좀 준비가 좀 덜 돼 있었던 네, 거죠. 제가 평가를 굉장히 좀 낮게 했었는데 저 판단이 틀렸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늘었다고 보십니까? 이번 대선 과정에서 각종 토론을 좀 보셨을 텐데 그때하고 비교하면 어떤가요? 글쎄요. 그때에 비하면 토론 능력이나 정책적 이해 능력이 많이 늘었다 이런 생각은 안 드는데요. 근데 그때 10여 년 전에 봤을 때에 비하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어떤 순발력,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인간적인 매력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발전을 했다.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예, 저도 이제 기자를 하면서 토론이라든가 인터뷰를 통해서 박근혜 당선인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기자들이 이제 정치인들하고 인터뷰를 하면 첫 질문은 정치인들이 다 답변을 잘 해요. 그런데 그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 또 재보충 질문, 이렇게 2차, 3차 질문이 들어가면 그 정치인들이 어느 정도 식견 있는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인터뷰하고 토론에서 받은 인상은 제 질문 또는 보충 질문에 잘 답변을 못하고 첫 번째 답변을 그냥 반복한다. 네. 그래서 좀 답답하다. 이런 한계가 있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고요. 2007년에 제가 그 사석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경선 전이었는데요. 대통령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인사,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일 텐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했더니 답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아니 그게 왜 어렵습니까? 그냥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을 쓰면 되지요. 아니, 이제 본인이 몰라도 쓰면 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 발상은 아마 이제 대한민국을 어떤 그 주식회사 대한민국 또 대통령은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CEO. 조갑재 시고 과거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 그렇죠. 그 당시에 그 들어와 있던 어떤 국가관 같은 것이 지금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닌가. 그냥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을 쓰면 된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어떤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좀 성장주의 정책을 필요로 할 때는 성장론자를 찾아서 써야 되는 것이고요.
또 어떤 그 정부의 어떤 그 정책 노선과 맞지 않는 사람은 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60년대, 70년대처럼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 분야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을 쓰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참 대통령이 되면 참 걱정이다. 이런 그 걱정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건 그렇고 앞으로 박근혜 시대가 어떻게 될지 전망을 좀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떻습니까? 김혜경 에디터는 박근혜 시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어떻게 갈 것이다. 글쎄요, 뭐 박근혜 시대가 어떠하리라라고 저희가 전망할 능력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박근혜 대통령 탄생을 지켜보면서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이 동아시아 3국, 북한까지 치면 이제 네 나라인데 네 나라가 모두 공교롭게도 세습 체제가 완성됐습니다. 저 지난 16일 일본 총선에서 아베가 총리가 뭐 확실시 되고 있죠. 그런 아베가 저 기시 노부스케라고 하는 일본 총리의 외손자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나 북한은 뭐 다들 잘 아실 테고 시진핑도 그 아버지 시중신이 그 마오쩌둥과 함께 혁명 1세대를 한 사람입니다. 그 직전에 후진타오는 아버지가 찻집 주인인 아주 평범한 평민의 아들이었지만 이 시진핑은 또 다르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그럴까, 왜 사국이 그 비슷한 시기에 세습을 선택을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 동아시아 사국이 그동안 눈부신 경제 성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이 또 공교롭게 지금 가장 경제 위기에 다 봉착을 해 있어요. 그랬을 때 특히 이제 일본이 그런 건데 예전에 그 과거의 방식 어떤 그 영광의 시대에 대한 향수가 있고 그 영광 시대를 다시 돌아가 보고 싶은 그런 선택들이 이 동아시아 3국, 동아시아 4국에서 비슷한 흐름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국민적 열망 또는 국가적인 선택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부응할지는 저도 참 의문입니다. 지금 뭐 미국에서 봐도 지금 재정 절벽이나 중국의 성장 둔화, 또 유럽의 재정 적자 이런 것들이 큰 파고로 밀려오고 있는데 이것들을 예전의 방식으로 극복해낼 수 있을지 저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박근혜 후보가 또는 우리 정부가 잘 대처해 나가리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예, 그 과거에 남미 어느 국가에서 몇십 년 전이죠. 그때 그 일본이 굉장히 잘 사니까 일본계 혈통을 가진 사람을 대통령으로 그랬죠. 뽑았다가 네. 실패한 적이 있는데요. 네. 지금 김의겸 에디터 설명대로 그 동아시아 4국에서 네.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성공할지 관심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박근혜 당선이라고 지금 김정은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 네. 말이 잘 통할지 잘 못 통할지 한 사람은 이제 김일성의 손자고요. 네. 한 사람은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고 참 그 묘한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저는 박근혜 시대가 지금으로서는 좀 퇴행의 우려가 있다 이런 경고를 먼저 좀 하고 싶은데요. 오늘 아침에 그 국민들한테 그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네. 그리고 투표일 직전에 마지막 기자회견에서도 이제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잘 살아보세 신화를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어릴 때 그 잘 살아보세라는 노래가 지금도 귓가에 좀 맴돌 그렇죠. 정도로 아주 네. 강렬한 그런 노래였는데요. 지금 몇십 년 전에 그 잘 살아보세 이걸 들고 나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도일까? 역시 앞으로 성장 제일주의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는 양극화는 지금 본인의 기대와 달리 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이런 걱정이 있고요. 또 박근혜 당선인이 가지고 있는 이제 독특한 독선적인 리더십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취임을 할 경우에 앞으로 권력 운영을 할 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 것인가, 국민들을 정말로 받들어 모실 수 있는 것인지, 측근들이 전횡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우려가 좀 있고요. 또 이분이 그 사실은 그 사람을 잘 못 씁니다. 알아보지도 못하고 인사를 잘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인수위원회하고 내각에 처음부터 좀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을 좀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하고 이제 비슷한 오류를 범할 위험이 있다. 이런 걱정이 참 많죠, 제가. 예,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는 끝났고 다음 대통령 결정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착잡한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또 박근혜 당선이 과연 이 시대의 과제 양극화 해소 그리고 중산층 복원을 해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회의적입니다. 이명박 정권을 떠받치던 정치 세력 또 기득권 세력이 다시 권력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당선인 개인에 대해서는 물론 축하를 해야 될 일이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의 앞날을 생각하면 좀 암담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박근혜 당선이 저처럼 이런 걱정하는 목소리까지 잘 수렴을 해서 정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겨레 캐스트 2012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환용이었습니다.